아무도 믿지 마라. 너 빼고는. 가부장 엑스파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더 네. 나왔습니다. 네, 스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녹음하고 싶었잖아요. 녹음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그쵸. 시간이 없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멀더가 또 이제 약간 그 완성도와 이 어제 주제 의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5월에 대해서 뭐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이상적으로 토하는 소리는 많은데. 네. 그 5월이 또 이제 어쨌든 중반을 지나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또 이제 흔히 5월은 뭐 가정의 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달. 네, 네. 멀더가 5월이 될 때부터 이제 경기를 하면서 저는 네. 뭐, 원래 싫어하셨나요, 가정의 달? 싫어하죠. 네, 네. 일단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최근에 돌았었거든요. 각 정부에서 그 기조로 내세우는 게 그 정부가 가장 못하는 일이다. 네. 예를 들어 MB 정부에서는 네. 뭐 정직함 뭐 네.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아. 네. 저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뭐 다 쓰는 내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했는데 정직함 저희는 항상 국민을 위해서만 아주 헌신적이고 이런 한장 챙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가장 많이 해먹으신 것으로 혐의가 돼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감옥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도 저기 503님께서는 또 그때 뭐였죠? 창조. 창조경제. 창조경제. 네. 네. 전혀 창조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또 이제 창조경제라든가. 여담이긴 하지만은 네네. 뭐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네. 집권을 하면서 내세웠던 4대 모식이 있었잖아요. 4대 악. 사대야. 그 중에 불량식품은 근절이 됐던 거예요. 글쎄, 특별히 몸에 와닿는 게 없어서 말이죠. 저는 그건 좀 제일 궁금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뭐 다 안 됐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그 입맛이라도 네네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것만 근절했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지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멀리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기조로 내세운다. 앞에 내세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표방하거나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에 기반하면 네. 예, 가정의 달이라는 것도 네. 참 인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말 푹 터지셨어요? 뜻은 네. 아니 그대로 적용을 네. 해보니까 네. 가정의 달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죠. 사실상 가정이 뭔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라는 뜻이고. 굳이 달을 만들어서 네. 중요하게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죠. 예.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는 행위의 나라예요. 리추얼의 나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리추얼 어떤 그 반복이나 어떤 의식이 꼭 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의식만 남았을 때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껍데기만 남았을 때가. 껍데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안 가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5월은 가정의 달은 개뿔. 개뿔. 네, 이라고 개뿔. 정했고요. 네, 네. 끝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네. 개뿔. 네, 네. 그렇죠. 하지만 또 6월이 기다려요. 아. 호국 보은의 달이 와요. 네, 네. 잠시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가정의 달로 돌아올게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얘기를 하면서 야, 가정의 달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 막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오히려 많아갖고 너무 고민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제가 의견을 냈죠. 우리가 항상 지난번 녹음에서 제가 했던 좋은 말이 저 혼자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어떤 가부장제는 굉장히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하는 너는 너의 위치에서 위계와 이 사회 질서와 그 가부장의 어떤 권위 유지를 위해서 네 자리에서 절대 튀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튀지 말고 네 역할만 해라. 예, 역할에만 충실해라.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간이 없고 그 개성이 없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다. 역할로만 만난다. 네, 예, 그렇죠. 그런 훌륭한 얘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제 걸 들으면서 막 혼자 감동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자세히 또 해보니까 그러면 이 매개를 이루는 이 역할을 중시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못 만나는 데는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이 말이 서로 대화가 네. 이렇게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아, 어떤 해야 될 네, 말이요? 대사처럼 네네. 예를 들어 엄마가 해야 될 말 뭐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엄마가 해야 될 말, 자식한테. 자식한테요. 예.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아 그렇죠, 맞아요. 밥 먹었니? 엄마는 늘 널 걱정한다. 네네.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아, 이런 그래도- 말. 네, 이런 말 엄마가 해야 되거든요. 이건 좀 사실 앞에 되게 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얘기가 있는 네. 얘기인데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아버지한테 해야 될 얘기. 자식이 아버지에게 예, 해야 될 얘기요? 예. 뭐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아버지 고생이 많으세요.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 역할적인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네네네.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가정을 만들어서 구성했을 때, 자식으로서 예,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해야 할 얘기. 말. 예.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주로 하고 있다 사실은. 이건 정말로 특히 어버이날, 네, 그렇죠. 편지, 그렇죠. 뭐 저희가 일기, 그래서 이런 데만 쓰죠.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란 커다란 무대에 이 온 각 가족 구성원들이 배우로 등장해서 주어진 클리셰 대사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클리셰, 5월, 예. 5월 8일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뭐 이 말, 이게 감사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우리가 늘 감사해도 잊고 사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 특별히 더 감사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예. 아니죠.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만 한다. 그럼요. 예. 역할로서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문제죠. 말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날의 지하철은 사실은 굉장히 암담해요. 뭔가 그런가요? 손에 손을 뭔가를 들긴 예. 들었는데 예. 이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복잡하고 또 가서 이제 오늘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 날 아무것도 안 하면 예. 페류나? 멀더더 페루나 아, 그렇죠. 멀더더 페류나 5월 8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네, 역시 네. 명불허전이군요. 네.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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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나가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가부장제에서의 대화란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대화 분석하고 말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생각을 혼자 좀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역할로서 해야 될 말들, 관계성에서 해야 될 말들을 주로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서의 개성이나 서로 느끼는 어떤 이렇게 공인되지 않은 감정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되거나 잘 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하면 안 되고 잘 하지 않는다. 네. 네. 네, 그게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네. 뭐가 있냐면 그게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건데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보진 않았는데요. 예, 개봉했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되게 감명 깊었다는 대사를 여러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스포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더라고요. 딸이랑 엄마랑 굉장히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애증이 있는 딸과 엄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대화도 그래서 상당히 마음을 열고 잘 하고, 근데 둘이 약간 스타일 다른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예,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이제 어떤 진로 얘기를 하고 딸이 뭐 어디 가겠다 뭐 이런 거 하다가 싸우다가 딸이 막 울면서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엄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 나 너 사랑해. 이러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그럼 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대답을 이렇게 포즈가 있었던 거죠. 망설이는 거죠. 답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그냥 제 해석은 네. 저는 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에는 이렇게 엄마 딸이고 당연히 서로 지내온 세월이 있고 또 서로 아껴준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죠. 근데 그냥 인간으로 보면 엄마랑 얘랑 같은 반 친구였으면
안 사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 거예요. 역할로서는 예.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내가 그냥 엄마로서 엄마로서 딸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만 그냥 인간 특성이나 이런 너 이런 캐릭터 좋아하니? 이러면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친구는 안 했을 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그래도 솔직하니까 그게 이제 망설이고 이런 내용들이다. 이걸 질문을 할 수 있고 너 사실 나랑 안 맞잖아. 아니 근데 뭐 예. 어디 들어봐도 그 정도만 해도 예,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엄청난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얘기죠. 묻고 답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딱 들어봐도 뭐 저도 영화를 보진 네. 않았습니다만 엄마 나 좋아했을 때 그 얼어붙은 네. 장면이 있거든요. 그 혹은 그 얼어붙음이 사실은 진심이 솔직하잖아요. 있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진심과 예. 진실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엄마는 표현을 한 거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솔직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예,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똑같이 부모 자식으로 만났지만 제가 내 직장 동료나 동네 사람이었으면 절대 쟤랑은 친구 안 했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아니면 모든 취향이 잘 맞질 않아. 그런 친구 사실은 좀 많죠. 예, 그런 부모 자식도 많을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국에선 했다가는 또 이제 누구 더 페류나가 되는 거죠. 예, 트럼프 더 페류나.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나는 이런 거 좋단 말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죠. 좀 솔직하게 예, 고백하는데요. 예, 저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예, 엄마가 어떤 뭐 색깔을 좋아하는지 네. 몰라요. 아, 진짜요? 몰라요. 저희 엄마 그리고 보라색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도 예, 저에 대해서 예. 몰라요. 멀더가 무슨 색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어, 관심이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으로서는 관심이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없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반비례로 가는 게 자식으로서 흔히 이렇게 스탠다드한 가부장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자식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인간으로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거꾸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것은 마치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사이. 그렇죠. 그리고 약간 관심 총량의 법칙에 따라 그렇죠. 예, 자식에 하나가 커지면 대해서 하나는 작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 자식이 취직하나 못하냐, 좋은 회사나 나쁜 회사냐, 이웃에게 체면이 사냐 안 사냐, 뭐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애는 몇을 낳을 거냐, 영어 유치원 보낼 수 있냐 못 보내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손주까지 그러다 보면 내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애인 취향은 뭐 남잔지 여잔지, 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질 그게 없는 거죠. 점점 더 본래 관심이 없죠. 없기도 하고.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그 어떤 그 사람의 관심도가 들어갈 자리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점점 줄어드는 왜냐하면 경향이 역할이라는 있어요. 것 자체가 아버지로서, 뭐 내지는 엄마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뭐 특히 자식은 이제 그뭐 나이 먹음 혹은 성장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단계들이죠. 이른바 그 이 세계 혹은 뭐 사람들이 표현할 때 통과 의례라는 이름으로 점철되어 있기도 한데 뭐 성인이 되고 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취직하여서 뭔가 진급을 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나 다음에 하나 또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 보면은 나는 모르죠. 그렇죠. 맞아요. 예. 나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역할에 그리고 이제 그 충실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란 게 또 되게 뻔하고 되게 세속적이고 되게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되게 충실할수록 있잖아요. 모든 집의 모습이 똑같아져요. 네, 그렇죠. 네. 누구 역할에 충실할수록 모든 집이 똑같아진다. 모든 가정의 모습이 똑같아져요.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어디와 똑같아진다? KBS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집이랑 그렇죠. 예. 저녁 8시 반? 예, 요즘 8시 그 시간에 하나요? 안 봐서. 주말극 중에도 좀 나와요, 가끔. 혹은 그렇죠. 주말극. 주말극은 정말 좀 가족들이 많이 보여서 보는 다른 집의 총체적인 그렇죠. 역할극.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집이 똑같고 그래서 이 예능이라든가 뭔가 그 가족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 연예인들이나 그 사회자 리포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죠. 아, 부모님 마음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자식 다 장가 보내고 싶잖아요. 이런 거. 뭘 다 똑같아요. 부모마다 다르지. 그걸 다 똑같길 강요한다니까요. 아, 그럼요. 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네네.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림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다 똑같은 게 또 자기들이 행복해서 똑같으면 또 똑같은 거를 또 편안하게 느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똑같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진짜 똑같지 문제가 않음에 대해서 네, 불편해하고 비난하고 예. 화를 내고. 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사실 저는 아주 깊은 곳에는 네. 부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 혼자 재미 보는 거 아니냐. 그럼요. 우리는 이게 역할극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대사 안 쳐? 네. 이런 거잖아요. 그 부러움. 예. 뭐 심지어 그래서 예. 뭐 잠시 딴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네. 네네. 뭐 특히 저는 이제 뭐 이쪽 분야 혹은 예술계 예. 분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보면은 이른바 세상에 발맞추어 가는 뭐 직장인이라고 합시다. 네네네. 직장인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도 너는 너 좋은 거 하고 살지 않냐? 라는 식으로. 아니 그게 제 잘못인가요? 혹은 내가 내 좋은 거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하다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리고 자기 좋은 거 하다고 힘든 게 없고 늘 행복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다른 문제고 예. 마치 내가 좋은 걸 선택한 것이 네. 뭔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괜히 자기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냐. 네. 그리고 너는 그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하는 그런 엄청난 행운을 누렸으니 다른 데 대해서는 불평하지 마라는 뜻이. 예. 네. 입막음을 시도하고. 예, 맞아요. 그렇죠. 뭔가 중요한 어떤 관심이 맞지 않는 네. 혹은 생김새가 네. 혹은 마음이 닿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의 연속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너도 예술가 하면 될 텐데. 그러게요. 예.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러우면 하지. 보통 이제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게 그래도 난 돈을 벌어야 돼. 예. 그럼 뭐 때문에 해야 돼, 뭐 때문에. 그럼 뭐 예술가는 그게 약간 역할의 세계인 그쵸? 것 같아요. 예술가는 뭐 공기로 밥 먹고 뭐 이슬로 똥 싸나요? 그렇죠. 그잖아요. 예술가도 돈 필요한데 그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부분이 많은 건데.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성,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들나 서로 인간으로서 할 대화들은 점점 안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비밀의 가족. 비밀의 가족이요. 예. 뭔가 좀 되게 제목도 흥미로운 괜찮죠? 수사인데요. 네, 비밀의 가족. 이게 뭔가 하면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게임을 가족들이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아니야. 예의가 없어. 네. 예. 뭐 좀 잘 안 오긴 하지만 예. 뭐 네. 예를 들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알코올 중독 가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예. 이제 아빠가 뭐 이게 어떤 힘든 일로 인해서 또는 아빠의 원래 중독 성향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 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술 먹으면 막 펠름 끊겨갖고 막 길에서 자서 큰일 날 뻔하거나 경찰에 실려온 게 몇 번. 예, 회사도 가끔은 못 나가고 술 마셔서. 또 일단 간도 막 안 좋아서 의사가 술 먹지 말랐는데도 막 술 드셔서 막 얼굴 막 안색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뭐 그러면 당연히 애들은 좀 팼을 거고. 그죠. 집안이 이제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이제 자꾸 눈치 보게 되죠. 그러면 집안이 이제 우환이 있으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게 돼요.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네. 예. 그러면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병색이 완연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사실은 이제 엄마가 애가 어느 정도 컸으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빠가 조금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다. 그래갖고 아빠가 술을 좀 조절을 잘 못해.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지금 고치려고 하고 엄마도 아빠를 잘해주고 노력하는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아빠도 애를 쓰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미안하다 너한테. 그리고 이제 네가 힘들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도 물론 되게 속상한 일이지만 아 우리 아빠가 좀 술 문제가 있구나 조절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고치려고 엄마랑 아빠랑 노력을 하는데 아빠가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네. 물론 되게 괴롭지만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쵸. 네. 그러고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서 엄마가 너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술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할지언정 애들한테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일단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요. 엄마도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거를. 나의 남편이 네, 알코올 중독이다. 네. 그걸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길래 그거를 피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고, 예, 또 중독인 걸 알아도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제 가족 치료나 가족 관계 이론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 이론 중에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가족 다이내믹에서 가족 역동에서 네. 가족은 마치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이렇게 작용한다, 네. 작동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유기체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다른 유기체들이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감싸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유기체가 아니라 그 유기체 내부에서 이걸 보완하고 감싸려 하고, 구성원이. 네, 다른 구성 물질들이 그리고 외부로 그걸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어떤 생물 유기체에 해당할 때 그런가요?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동물인데 부상당한 거를 예를 들어 알리면 더 잡아먹기 쉬우니까 애써 건강한 척한다든가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약한 거 티나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야생인데 그죠? 네, 그렇죠. 유기체 중에 많이.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도 어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천명하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애써 이렇게 감추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냥 잘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문제 없다는 거를 약간 부정하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듯이 다른 구성원들이 무리해서 예를 들어 이 집이 4인 가족이었다. 그럼 나머지 3인이 애써서 아닌 척하면서 이 아빠의 목까지 막 돌리면서 엄마가 이제 열일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요즘도 그런 집이 뭐 꽤 있을 그렇죠. 수는 있는데 예. 약간 제가 떠오르는 느낌은 그냥 그 가족 예. 유기체 같은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렇게 엉망이거나 그런데 엄마는 엄마대로 뭐 어떤 집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엄마가 그 가정의 어떤 뭐라 해야 되냐 경제력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간혹 보면은 엄마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는 큰 딸이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집안을 큰 딸이나 일으키고 큰 아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고생하고 막 경제적인 것부터 감정적인 그런 감정 노동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결국 이게 경우가 뭐 어찌됐건 많죠. 일종의 바깥에서 봤을 때 좀 정상적으로 보이고 싶음 그렇죠. 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어떤 본능일 수도 있고 꼭 외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옛날에는 그냥 이제 가족관계 이론으로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있지 않은 척하기.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아빠가 술에 취했는데 가족들이 안 취한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아빠가 술에 취하고 우리 아빠 지금 365일째 술에 취해 있는데 오늘만 술 먹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냥 아빠가 힘들어서 오늘은 술을 드셨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예. 그 문제를 착 축소하는 거예요. 저 지인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약간 그게 이렇게 어떤 집안의 암묵적인 어떤 규칙이 되는 거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말하면 이 집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르죠. 사실은 엄마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면 안 되라고 애들한테 말한 적은 없거든요. 말하지 않았는데 룰이 된 거죠. 눈치를 애들이 채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애들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약간 서로가 뭔가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선언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어떤 괴로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이제 비밀의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배운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가 더 있어요.
가부장에 대한 게. 네. 뭔가 하면 엄마가 자식한테 그 말을 안 해주는데 네. 그 이유가 하나는 이제 그 유기체에 대한 그 이론이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가족의 어떤 강도와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네. 본능이다. 근데 또 하나는 엄마는 윗세대고 이제 자식은 말하자면 2세대잖아요. 아랫세대잖아요. 네. 그 가부장이나 이 위계가 굉장히 강한 가족들에서는 윗세대의 진실, 비밀을 아랫세대한테 말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아랫세대도 설사 자기들이 관찰을 하거나 알아차렸다고 해도 윗세대의 진실을 이렇게 안다는 거를 윗세대한테 말하면 안 된다. 예. 그래요. 네, 이것이 어떤 세대 간의 위계를 보존하고 만든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죠?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부장에서는 그 세대 간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1살, 2살 차이도 되게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권위라든가 질서라든가 지배 구조의 근간을 만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그 촌수 또는 뭐 그런 어떤 세대, 윗세대, 아랫세대 이렇게 어떤 그런 또 나이 뭐 이 성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나누고 분류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권력 순서대로 세우고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시도하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을 다스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칸이라도 위에 대해서는 아래가 아예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판을 할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애초에 다룰 수 없고 그냥 윗세대는 우리랑은 리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윗세대가 가끔 아랫세대보다 무능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랫세대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윗세대가 밀릴 수 있고 그러면 그건 가부장에서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극상이죠, 일종의. 하극상. 예. 예. 그래서 그 하극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윗세대에 대해서는 아랫세대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이런 룰을, 암묵적인 룰을 자꾸 심어준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오늘의 주장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그들은 도태되고 싶어 하진 않죠. 네네. 그게 사실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저기 자신의 네. 어떤 영향력, 네. 뭐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는 네. 자신의 어떤 인정 욕구를 뭐 채우는 거고 그 인정받음을 잃고 싶지 않은 어떤 네네.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평가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평가하잖아요, 남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랫세대한테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랫세대가 윗세대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진실을 자꾸 얘기하거나 네.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자기 세대의 치부라든가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진짜 평가예요? 아랫세대가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애초에 이렇게 미연에 얘기하고 맞겠다. 예, 미연에 맞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평가가 아닌데도 그들은 평가로만 세상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군대 가보셨잖아요, 벌써. 네. 저는 군대는 안 가봤는데 이제 군대와 비슷한 조직에서 좀 몸담고 수련을 받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뭐 이렇게 있는데 연차별로 그 수련받는 기관에서 그러면 1년차들이 볼 때 2년차에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도 보이고 저희도 이제 살다 보면 구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조 선배랑은 사이가 안 좋네. 뭐 파벌도 생기고. 예, 그리고 이제 조 선배 완전히 앙숙이네. 뭐 이 사람은 밥이네. 이런 게 구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이내믹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1년차끼리 모여서 야 2년차에 김 선배 박 선배랑 완전 둘이 완전 황 했잖아 한번 딱 했잖아. 야 근데 박 선배가 맨날 지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 선배는 일 진짜 못하지 않냐 솔직히 아랫연차가 봐도 뭐 이런 얘기 네. 하는데 그 얘기를 예를 들어 2년차 박 선배 앞에서 근데 좀 솔직히 이렇게 김 선배랑 사이 안 좋으시잖아 이런 얘기 하는 순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뭐 욕을 네.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혹시 했다 그러면 반란까지거나 네. 개념이 없다. 도전이다. 눈치 없는 건방지다. 예, 그렇죠. 그냥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만 말해도 너가 감히 어떻게 윗년차의 얘기를 입에 담고 예, 너네 이렇게 짓궂 까불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고 뭐 1년차 소집해서 뭐 머리 박고 예, 그렇게 되는 안 그러셨어요? 군대에서 안 그랬나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러지 않았다 해도 그럴 법한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약간. 있죠. 그렇죠. 뭐 예. 특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체로는 뭐 그렇죠. 네. 뭐 어찌됐건 짬밥이 네. 함부로 네. 밑에 사람이 네. 위에 사람을 네.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더더욱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럴수록 네. 뭔가 윗사람이 짬밥만 찾고 네. 이른바 네. 실제 정말 중요한 어떤 능력치나 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낼 경우에는 네. 철저하게 또 개무시당해요. 그런 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말하는 건 또 버릇없는 거잖아요. 무시는 당하지만. 그렇죠. 행동은 하더라도 행동은 하더라도 말은 하면 안 말은 되는 또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게 그런 내용인 것 말까지 같아요. 하는 순간은 거의 뭐 곧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근데 멀더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꼭 평가인가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말하는 게 꼭 평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들은 말하는 걸 꼭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해보면 2년차에 어떤 선배랑 저랑 이렇게 둘이 밤에 이제 뭐 당직 서면서 둘이 심심하고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2년차도 되게 힘들고 저도 되게 힘든 상황이야. 근데 서로가 뭔가 연차에서 되게 힘들어. 그러면 박 선배로 솔직히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2년차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런 서열 의식이 없어서 뭐 그냥 그래 그러긴 하지. 근데 저도 사실은 저기 우리 연차에 김 선생이랑 안 좋은데 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견디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평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거나 서로 토로하기 위한 어떤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움과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얘기니까. 얘기고 서로 이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기도 전에 보통은 네가 어디서 2년차 얘기를 해? 이러고 막힌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평가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잃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왜 가족의 비밀 중에 뭐 꼭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아니어도 친척들의 비밀 뻔히 다 온 가족이 알고 있고 애들도 눈치 다 채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굳이 말 안 해주는 거 너무 많지 않았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작은 댁이 있었어요. 작은 할아버지 때. 네. 근데 이제 작은 댁에 이 삼촌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술도 좋아하시고 약간 흔히 말하는 동네 망나니 형? 약간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꼭 그거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삼촌은 좀 술 많이 먹으면 조금 술 주사가 있어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뻔히 다 알고 그러는데도 굳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어떤 계제가 있어도 그 애들 앞에서는 왠지 그 말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친척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면 그 집안을 어른 그 말을 하는 아버지를 무시할 거라 생각하는지 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조금 약간 불편했어요. 다 아는데 왜 말을 안 할까? 안 하는 게 더 되게 이렇게 약간 괜히 쉬쉬하는 것 같고 뭐 되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가족이고 뻔히 보는데 오히려 그런 걸 그냥 삼촌 좀 술 마셨잖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랑 대화 잘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주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눈치가 없었군요. 왜요? 저는 그런 걸 아예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그러나 뭐 가족의 비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감췄던 어떤 비밀도 있었고 나이 들어서 물어봤을 때 이건 좀 우리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너는 몰랐냐라고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는 있었어요. 아 네. 정말 눈새였군요. 그때는 정말로 리터럴리 눈치가 없었던 그렇군요. 케이스의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근데 이런 예를 거 들어 뭐 잠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할머니가 세 분이었었다면 저는 두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뭐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가 두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네네. 근데 할머니가 두 분인 거를 특이하잖아 좀. 딴 집은 할머니가 보통 한 명이 많은데 한 분이 많은데 두 분이 딴 가끔은 집, 있지만. 딴 집의 할머니 얘기를 사실 어려서 잘 몰랐고 예를 들어 그냥 엄마 아버지 보면 난 엄마가 한 명인데. 그렇죠. 근데 왜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두 명인가? 그렇지. 에 대해서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네, 이상하죠. 그리고 이상한데, 예를 들어 엄마의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엄마는 한 명이야. 네. 그럼 더 이상해.
그래서 아니요.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다른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 쪽도 할머니가 두 분이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케이스와 저의 친할머니 두 명의 케이스가 다르군요. 달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친할머니 케이스만 이제 보면은 할머니가 두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부 일처제,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거에 대한 걸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근데 저의 무의식이 뭔진 모르겠지만 감히 물어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비밀의 가족이에요. 아, 네. 눈새도 입을 다물게 하는 비밀의 가족.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압력이 있어요, 진짜로 한국에는.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왜 그러면 말을 못했을까요? 그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궁금했을 텐데 아빠는 엄마가 둘이야, 나는 엄마가 하나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해결을 봤어요. 어떻게요? 저한테 잘해주는 할머니가 친할머니다. 아, 대단히 편리한 방식인데요. 네. 상당히 합리적인데. 근데 더 뭔가 더 연배가 있으신 할머니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자라면서 얘기는 들었어요. 친할머니. 그럼 나한테 잘해주는 할머니는 누구지? 근데 고모의 엄마래. 그렇죠. 뭔가 이게 퍼즐이 좀 대충 맞춰지다 마는데 그쯤 되면 이제 어린 아이는 아유 복잡하다. 그렇죠. 이제 그만하죠. 이제 떡을 집어먹으면서 이제 정신을 딴 데 빼요.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졌어. 집중력이 떨어졌어.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있었죠. 거예요. 아예 몰랐던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가족끼리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니까요. 네. 엄마랑 셋째 이모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줘요. 그렇죠. 둘째 이모랑 넷째 이모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준다니까요. 사실 형제끼리도 엄청나게 알력이 있잖아요. 쳐먹고 뭐가 등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릴 때 좀 의가 상했다든가 뭐 할머니가 편애를 했다든가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말들을 안 해줘요. 그게 별거 아니고 그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상상으로 인터뷰를 하자면 왜 그걸 애들한테 말을 안 해줍니까? 애들과 평소 대화도 잘 하시다가 그러면 아유 그 집안 망신이고 그걸 어떻게 말을 해? 뭐 그런 얘기를 애들이 뭐 정서에 안 좋게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정서에 정말 안 좋은 걸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뻔히 애들도 다 마음이라는 게 있고 눈치라는 게 있고 이렇게 그 감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는 애도 있는데 다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없는 듯이 행동하거나 그걸 눈치채면 오히려 괜히 아유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뭐는 애가 이렇게 예민하니 이렇게 하는 오히려 그걸 책망하듯이 하면 있는데 말을 안 해야 돼. 마치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는데 임금님이 벌거벗었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상황이 자꾸 애가 처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런 가정에서부터 자란 애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진실을 얘기하고 어렵죠. 네, 그렇죠. 대화 속마음을 말하고 좋아하는 상대나 친한 사람들이랑 타협을 하고 자기 욕구를 말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근데 사실은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나갔어도 얘기하면 하기 힘들잖아요. 얘기하면 왕따 당할 거고. 또 눈새가 되겠죠? 그럼요. 뭐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조직 생활을 뭐 이렇게 짧게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냥 입도 근질근질하고. 그렇죠. 우리 멀도가 사실은 또 이렇게 감이 좋아갖고 눈치를 잘 채잖아요. 그럼요. 눈치를 채긴 채는데. 눈치를 잘 채는데 그거를 말할 타이밍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 말하는 타이밍이. 뭐 급진적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아주 그냥 직선적일 때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잘 채는데 이상하게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이 눈치란 단어는 눈치 잘 채는데 눈치가 없대. 뭔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네요. 내용은 눈치를 잘 채는데 네. 말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할 타이밍이나 할 대상에 대해서는 눈치를 못 채는 거야. 네, 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눈치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두 눈치는 같은 단어긴 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반대말이 네. 아닌가 싶거든요. 반대말 같아요. 단어인데. 네. 아우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앞에 눈치는 어떤 어떤 좀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진실, 진심, 혹은- 속내에 네, 그죠. 가까운 말이죠. 바꾸자면. 예. 되게 정말 중요한 무엇, 예. 코어, 예. 두 번째 눈치는 약간 껍데기? 타이밍, 예, 가부장제에서의 예의, 그죠? 그다음에 서열 지키기, 네, 암묵적인 룰 지키기. 예, 네가 다 알아도 그 말은 네가 하면 안 되지? 그죠. 이 새끼야? 뭐 이런 쪽이랑 가까운 것 같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국어를 못했어요. 그 두 개가 같은 단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눈치 있게 말을 했는데, 눈치 없는 새끼 더 눈새 되고.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발견했는데 이 눈치가 실은 반대말이었다는. 되게 반대말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거의 반대말, 거의 반대말. 그래서 예. 같은 이 대한민국 우리 말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단어인데 정반대 의미를 담아서 예. 제가 쓸수 있는. 초대 손님으로 부르고 싶은 또 우리 가부장 엑스파일 인기 없는 팟캐스트에 또 부르고 싶은 그 손님 그 중에 이제 그 트위터에 MEH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만 알고 있지만 이분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시기로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영어 선생님인데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어의 어떤 가부장적 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한국어가 너무 지나친 고맥락적 언어다. 예. 고맥락적 예. 언어. 예. 이 컨텍스트가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 하이리하게 컨텍스트 된 단어라 이렇게 맥락이 없으면 저 반대말도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거의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뭐 방금이 정말로 아주 쉬운 예인 것 같아요. 쉬운 예, 어려운 뜻,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언어. 그렇죠. 눈치 없는 눈치채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눈치는 실체적 진실이나 진심에 가까운 거라면 두 번째는 그 윗서열, 권위자의 마음, 권위자의 심기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네, 권위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죠. 네, 그것이 이 눈치의 목적인데. 네, 맞죠. 이제 실체적 진실에는 굉장히 밝았던 우리 멀더가 권위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어두운 관계로 눈새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삶이 신선했겠어요. 이 서열 사회에서 서열 그 권위의 비율을 못 맞춘다는 것은 곧 사망 선고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약간 그 거의 빈사 상태로 이제 거의 항상 뭐 각종 학교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결국에 그들은 선생님들조차도 스승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뭐 말이 좋아 스승이죠. 뭐 형님이죠, 형님. 쫄따구를 거느리고 싶어하는 그들은 내 말을 들으냐 안 듣냐로 모든 걸 점철하고 자기 말에 듣지 않거나 혹은 심기를 거스리면 가차없이 어떤 말이든 그냥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거슬렸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뭐 작사를 내죠. 조사버리는 어떤. 맞아요. 근데 그게 비판일 때도 있으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윗서열의 진실이나 또는 어떤 그냥 보이는 행태에 대한 얘기를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윗세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윗세대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랫세대가 어떻게 감히 윗세대에 대해서 언급하냐. 거의 이런 무슨 뭐 볼트모트입니까? 이름을 말하지 볼트모트.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자.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많이 또 이렇게 하나 예를 생각났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 갭을 줄여야 된다. 그래도 이제 부모에 대해 상처받은 게 있으면 얘기하고 서로가 상처를 덜 받는 대화법을 노력해보자. 부모가 모르면 자식이 먼저 배워서 얘기하자. 이런 거는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노력하기도 하고.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는 되고 일단 돈도 없고 일단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라도 들으면 내가 그래도 인생이 조금 덜 우울할까 해서 하는 말이죠. 인신공격적 말이라도 덜 들으면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엄마 다 좋은데 나 엄마 고맙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좀 막 화내면서 그리고 나한테 막 너는 뭐 이렇게 가서 돈 좀 벌어와. 네 친구들은 이렇게 너무 옆집 순이랑 비교를 하면 네. 엄마 내가 마음이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속상하니까 그런 걸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꾹꾹 눌러서 분노가 있지만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해심이 많거나 그래도 조금 이제 대화가 되는 어머니는 그랬냐? 엄마가 조금 화가 났고 그렇다고 좀 너무 이렇게 말을 그렇게 비교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모르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엄마들이요. 엄마가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다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돈도 안 벌어 그러는데 내가 너를 힘들게 키웠는데 너가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지금 불만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점프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지. 엄마 고생한 거 알지. 엄마가 애써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지. 지금도 고맙지. 근데 그냥 그 비교하는 말은 근데 그래도 내가 그 말을 좀 너무 듣고 싶고 그래. 내 친구나 옆집에나 이런 친척도 이런 사람들 너무 비교하지 마 엄마. 너무 속상해. 나도 답답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불만이라는 거잖아. 너가 지금 내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 앞에 말이 다 지금 요청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하나도 안 들리나 보네요.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네. 사실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엄마는 분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전제 아랫세대가 윗세대에 대해서 그냥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비난이 아니라 그냥 부탁을 하거나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까지만 말해도 엄마는 이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전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고생했는데 너는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면 안 돼. 네가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근데 그게 아무리 완곡한 부탁이고 그냥 사소한 하나에 대한 수정 요청일지라도 그것은 내 살아온 시절에 대한 도전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점프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엄마의 원한, 욱하는 성격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 가부장적 전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좀 참아야지. 그걸 따지고 심지어 고쳐달라고 말을 하냐.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게 100개인데.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가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즘에. 어떤 불만이나 어려움을 말하면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는 서열에서 가부장적 서열에서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요, 일단. 네, 맞아요. 연장자라든가 뭐 예를 들어 남편이라든가 일종의 남편이 부인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말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감히 나에 대해 언급해? 이게 더 분노의 초점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내 존재를 부정하네? 너는 내 고생을 다 무시하네? 심지어 내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없는 것처럼 하네? 라는 식의 극단적인 발화가 나온다는 거죠. 거부가. 네. 이러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자 얘기? 부모님이 잘못된 일을 행하라고 할 때. 네. 그때? 공자였나 맹자였나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3번 울며 고하되 그것은 틀린 일이라고. 그래도 명하시면 울면서 따릅니다. 네, 이게 공자입니다. 미쳤군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배우고 자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 말 되게 재밌는데, 예. 이거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그 3번 울며 고하서 예,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 아닙니다라고 틀렸습니다. 고해라. 예. 이것은 뭐냐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뭐 예의도 바르겠지만은 예. 최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라고 저는 들려요. 아, 그래요? 최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근데 그 울면서도 저는 되게 그런데 이상한 일 시키면 화를 내야지 왜 울어요? 어머 미쳤어? 이렇게 해야지. 뭐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왜 울면서 하냐고요. 그것도 뭐 이렇게 되게 신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른이니까 뭐 그러라는 건데 예. 참나. 그것도 엄청 가부장적이에요. 뭐
유교인가요, 그게? 그죠. 그게 그것이 유교입니다. 유교입니까? 이것이 디스 이즈 유교. 잘못된 유교. 그것은 알기 싫다. 예, 그거 정말 알기 싫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운 부모 세대가 아래 세대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3번 울며 고한다며 울면서 따르지 못하고 엄마 비교는 하지 말아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버르장머리없게 들리겠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공존합니까? 아이 저희 공존 못해요. 아, 못해요? 공존 못해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내가 죽어. 아, 그리고 그도 죽어요. 그러면 요게 테스트 질문인 건 어때요? 어떤? 그러니까 미안한데 이렇게 네. 좀 잘 얘기해 보는 거죠. 좀 고쳐주면 어떨까? 여기서 조금 반 정도 이상 듣는다. 그럼 공존 가능성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누가요? 부모가요? 예, 부모가 이제 비교 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는데 그래, 그래도 좀 노력해 볼게라든가 네가 힘들었구나 뭐 이런 말을 하면 약간 공존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어머니 쪽은 모르겠으나 아버지는 안 돼요. 아버지는 안 돼요. 일단 안 돼요. 아, 네. 성차별 하시는군요. 뭐 차별이라면 차별인데요. 네. 멀더 더 남혐 아닙니까? 뭐 가부장혐이죠. 예, 가부장혐. 왜냐면 그 남자만 가부장이 되는 건 아닌 아니죠. 그렇죠. 거니까. 예, 또 여성 그 가부장도 많이 있죠. 가치관의 예. 어떤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부장이라는 것은 네.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틈을 타고 잠시라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예. 혹은 완곡어법을 쓰면은 바로 가마칩니다. 아, 그렇군요. 여보 봐라. 그러면서 바로 또 휘어잡아서. 아, 사실은 수동공격이잖아요. 그 아까 어머니의 말은. 그렇죠. 굉장한 네, 수동공격이잖아요. 맞아요. 수동공격을 왜 해요? 수동은 중요하지 않죠. 수동은 수식어잖아요. 네, 공격이 뭐 핵심이죠. 공격이 예, 그쵸. 목표이기 목표죠.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아주 무의식적인 그쵸. 공격인데 예, 예. 그래서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수동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보급하고 싶어요. 저는 예. 아주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싫은 소리나 약간 비판, 건전한 비판도 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공격이라고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라든가 논의가 불가하죠. 네. 제가 예. 며칠 예. 전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 얘기에서 잠시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네, 참 우리 주변에 네, 없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제 저는 제 수사로는 이분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네.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 때는 원칙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없어요. 원점? 예.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사실 뭐가 잘못된 거를 딱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게 틀렸다거든요. 있다.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예. 틀렸다는 예. 말 그대로 wrong이에요. wrong. 예. 틀린 거예요. 그게 예. 좋은지 나쁜지는 네. 몰라요. 근데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네. 바로 네가 공격이구나. 지금 나보고 나쁘다는 거냐 네, 그렇죠. 이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재료가 없어져요. 맞아요. 사실은 뭐 축이 다른 건데 그죠? 다른 축의 질문을 갖다가 무조건 좋냐 나쁘냐의 네, 방식으로만 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좀 긍정적이어야 된다거나 예. 혹은 너무 부정적이지 말라거나 예.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임금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서 보면 임금님이 이제 막 그 재단사에게 속아서 옷 안 입고 행진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근데 사람들은 다 임금님이니까 옷이 멋있습니다 이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네, 칭찬하고 그쵸. 화려하네요, 뭐 금색이네요, 아니야 은색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꼬마만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하잖아요. 눈치 없는 새끼. 그렇죠. 근데 임금님 벌거벗었어요는 말 그대로 그냥 사실관계 서술이잖아요. 그쵸. 예, 네. 좋다 나쁘 임금님 벌거벗어 좋다 또는 나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거기서 버럭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나에 대한 도전이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가부장제인 것 같다는 그럼요. 거예요. 예, 사실에 대해 그냥 말을 했고 판단을 한 게 아닌데 또 그 사실에 대해 말을 한 것이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고 네. 평가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 네, 그렇죠. 예. 물론 이거에 예. 역 문제도 있죠. 때로는 가치 판단을 정말로 해야 될 순간에 사실만 들이대는 게 이제 일배인 경우고요. 뭐 잠시 제가 주석을 달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정말로 그냥 어떤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하는 것. 네, 네. 정말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중독 케이스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예를 들어서 네임택을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걸 붙이면
물론 그 자체로 나쁠 수 있죠. 낙인일 순식간에 수도 있지만, 뭔가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오해- 이름표가 없으면 네. 사실 헷갈려요. 누구도 네. 이거를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해결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병원에 가든가 뭐 끊던가 뭐 단주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약간 이제 뭐 비슷한 문제가 뭐 정신과에 특히 가는 문제 혹은 상담소 가는 문제인데 네네. 뭔가 정신과에 간다거나 상담소에 가면은 그냥 그 자체로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죠. 너 이상한, 너 정신병자니? 라고 한다거나.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아이고 어, 참.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말이 네가 문제가 있으면 의지로 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예.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거기 이렇게 이름을 딱 붙임으로 해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진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러기는커녕 먼저 앞서가시죠. 대부분들. 너무 멀리 온 것 같긴 한데요, 벌써. 네네. 네네네. 어쨌든 이런 어떤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의 가족들이 만드는 문제는 사실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밀의 가족들의 또 문제는 욕망에 대해서도 잘 말을 안 하게 되는 또 결과를 낳는데요. 욕망을 솔직하게 말 안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 엄마가 난 바라는 거 없다. 이거 거짓말이네. 믿으면 안 돼요. 예, 이거 믿으면 안 거짓말이네. 돼요. 예. 이거 진짜 바라는 거 없어 선물 안 사가면 또 폐류나 되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예. 도리도 없고 예. 어쩜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니.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욕망을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욕망을 판단, 타협, 분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원하는 바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사실은 딸아, 난 심심하고 친구도 잘 없고 사실 네한테 의지하고 이런 게 좋고 맨날 보고 싶다. 이렇게 욕망이 엄마들 그런 욕망 있는 엄마들 많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자꾸 딸을 부르는 거예요. 막 허리가 아프네, 뭐 별거 아닌데 뭘 해놨는데 가져가네, 오늘밖에 안 되네, 뭐 어디 뭐 마트에 들려야 되는데 차가 없네 이러시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2번씩 부르고 어떻게든 한 번 빠지려고 그러면 또 무슨 뭐 어디가 넘어졌네 뭐 이러면서 또 부르시고 뭐 별거 아니어도 이걸로 딸을 불러야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 욕망이 있는 건데 이런 분은 많지만 이 욕망을 말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건데 이게 이걸 드러내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딸이 타협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엄마, 나도 엄마만 말지. 나도 엄마 작업 좁으면 좋은데 엄마, 나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엄마, 그리고 이렇게 일해야 돼갖고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꼭 올게. 타협해야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 말을 안 하고 아예 나는 일주일에 2번 보고 싶단 말을 안 하고 그냥 아예 일을 만들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타협하기 싫다. 네. 그냥 나는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싶으면 2번 봐야지. 2번 만나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한 번으로 깎이기 싫은 거예요. 모두 관철하고 싶다고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요. 네. 예. 나르시스트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비밀의 가족에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비밀의 가족 참. 가족끼리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무슨 얘기하고 사는지 몰라. 진짜 주말 연속극 같은 얘기 많아 봐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되게 다 좋아해요. 예. 사는 얘기지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예, 그죠. 진짜 그렇게 사니까. 네. 예, 해야 될 얘기를 이렇게 다들 안 하니까 다들 상담소에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상담소에 가서 얘기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판단당하거나 또 분석당하기도 싫다. 네. 그러니까 내 욕망을 가지고 이걸 조절하고 사실은 이게 내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이 이래서 이런 것 같다고 이해받거나 또는 이런 거는 엄마 근데 좀 잘못됐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자식이 그걸 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아까 얘기한 하극상의 연결선상에서.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의 욕구를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이거죠. 알아서 매시는 것. 아 정말 싫어. 알아서 매셔라. 알아매셔라. 알아매셔라.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하면 저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때 눈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눈치를 챘기 때문에 눈치가 없습니다. 네. 알아매시라는 당신의 욕망을 눈치채서 모두 눈치가 눈치챘죠. 없는 걸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눈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일어나니까 이런 게 이제 너무 불편해요. 그죠?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얘기대로 보면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눈치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네. 알아서 매시는 건데 그렇죠. 그 알아서는 내가 알아서긴 한데 네. 저쪽에 맞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챈 그의 욕망을 네.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또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맞을 확률도 있지만 안 맞을 확률이 사실 너무 높고. 그렇죠. 남의 다리 그리고- 긁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 관역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고요. 모르죠. 그럼 저쪽의 만족도조차도 알 수 알기가 없죠. 어려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사회생활하고 있고 흔히 네. 말하는 그 공무원이라든가 그렇죠. 회사 일반 상사들에서 상사 눈치 다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참 희한한 나라네요. 네, 네. 네. 월더 제가 조직 역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직생활 안 너무나 하시면 잘한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잘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팽을 당한 네, 네.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했으면 아마 그 상사는 나름대로 알아외셔지기를 바라다가 화병 났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을로서 뭐 팽당한 적도 꽤 있고요. 예. 진실을 말했다가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지만 나의 욕망을 네가 알아서 정확히 맞춰줘.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잘하면 뭐라고 하죠? 그 사람, 그 녀석 참 사회생활 잘해. 네, 그죠. 네. 저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사회생활 잘하는 게 무슨, 뭐 독심술사를 키우는 거예요? 뭐 점쟁이? 그렇겠죠. 네. 아이, 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일종의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데, 이거가 모든 어떤 출세나 윗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 아닌 직책에서도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못 느껴요. 그렇죠. 욕망을 읽는 데는 탁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라면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무언의 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 욕을 맞춰주는 사람들도 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욕망을 읽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욕망 읽는 게 혹은 아니라. 이익을 그러네요. 이제 네, 읽는 보고 거죠. 읽는 네. 건데. 그러네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진정한 어떤 감정을 못 느끼는 만큼 상대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는 없죠. 연결감은 되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어떤 그 직장 생활 이것도 되게 문제고 이것도 따로 또 한 시간 얘기해도 되고 이것이 굉장히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들만의 이 눈치 보고 받들어주고 형님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선배님 이런 문화에서 도저히 여성 인력은 클 수 없는 네. 그들만의 리그, 이상한 무능력한 그들만의 리그, 아부만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게 있긴 한데요. 그것과 별개로 이 비밀의 가족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의사소통이 통용되고 있다는 게 예,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힘듭니다. 저 침통해지는데요, 자꾸. 그죠.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5월은 너무 힘든 달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참 얘기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마음은 서로 닿지도 않고. 네. 그래서 말이 마음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마음을 전하는 그래도 어떤 도구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가족들 사이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무슨 왜 주말극 대사처럼 쓰냐. 왜 우리는. 왜 우리가 집에서 주말극을 찍고 있냐. 아무도 출연료도 안 주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힘든 5월이었고요. 네. 뭐 다음 달에는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을 뻔했잖아요. 많을 뻔했죠. 예.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예. 전 세계 예. 시대의 나르시시스트께서 예. 뒤통수를 훅 치는 바람에 지금 그렇죠. 뭐 트럼프 북미 더 페르나가 정상회담이 예. 잠시 어떻게 유보가 됐다라고 해야 될지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지방선거도 있고 뭐 우리 사회는 또 엄청나게 파도를 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계속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 네. 그 여성들의 시위 뭐 일단은 진정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참여하셔야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참여도 해야죠. 네, 네. 뭐 이게 일단은 남의 일이 어찌됐건 아닙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뭐 남자들이 함부로 갔다가 네. 굉장히 뭐랄까 곤두서 계시더라고요. 네, 뭐 네. 그 부분 이해합니다. 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라리 이렇게 좀 답이 없을 때는 그 어떤 일정 정도 눈새가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뭐 그럼 좋죠. 근데 네. 이제 뭐 눈새는 언제나 괴로워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타격이 오거든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네, 타격이 오죠. 그 만화, 그 이야기의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아이가 살아남았을까요? 글쎄요. 이게 한국이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족을 멸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네요. 혹시 이제 또 이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괴로웠던 대화가 안 돼서 비밀이어서 괴로웠던 사연이나 얘기들도 보내주시거나 적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늘은 비밀의 가족. 네. 뭐 일단 뜻은 되게 좋아서 수사가 아주 좋아서 네. 누가 들으면은 야 이거 무슨 뭐 출생의 비밀이라도 얘기하려나 싶었습니다. 영화 제목 같고 막 이렇지만.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네. 비밀이었고요. 네네. 네. 저희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를 고정 코너를 가져가려고는 해요. 네네. 그래서 6월 달은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도 있고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재미난 주제를 찾아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진실은 바로 여기. 네. Trust no one but you.